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 김은수 앵커입니다.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팍스경제TV의 최고의 증권 전문가들과 함께 주식 투자에 유용한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 주요 시황이나 업종 분석 그리고 종목 분석이라든지 핫한 주식 시장의 이슈를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 교육부터 심화 교육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방송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방송 자료, 분석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 노란통 메신저를 통해서 누구나 무료로 받아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단의 안내와 같이 노란통 메신저를 실행하시고요. 오픈 채팅방 검색을 누른 다음 하단에 안내되어 있는 오늘 방송을 진행하시는 전문가님의 키워드를 입력하셔서 검색하시거나 만약 그게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스마트폰을 꺼내셔서 카메라를 실행하시고 이 QR코드를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입장하셔서 방송 보고 왔어요 라고 하시면서 교육 자료 그리고 시황 자료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다 편하게 받아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 방송은 녹화 방송입니다. 일정 부분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 팍스경제TV의 전체 증권 전문가님들 중에 수익률이 가장 좋은 메인 간판 전문가님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로지 수익률 상위 랭크자들만 이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 출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을 해주실 우리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러 가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23년도 기준으로 기초 교육 영상부터 심화까지 한번 지금 계속적으로 좀 찍어서 일단 좀 잘 달려볼 텐데, 자, 일단은 먼저 제가 기초부터 심화 내용 자체 이제 뭐 커리큘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자, 교육에 있어서 먼저 뭐 선물이 무엇인지 뭐 이러한 기초 내용들보다는 지금 현재 해외 선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사용을 할 수 있는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일단은 조금 제가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것들만 일단은 간단하게 응축해서 일단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일단 마디값이죠. 자, 마디값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꼬리 가격까지 다 포함을 시킨다라고 하면 어느 분봉을 여러분들이 보셔도 상관은 없다예요. 결국에는 이 피크가 나오는, 이 표시하는 이 고점 라인대가 지금 현재 30분봉인데 결국에 이제 5분봉상 지금 보더라도 같은 피크를 가져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내가 얼마나 많은 데이터에 대해서 마디값을 그려갈지를 일단 좀 체크를 해볼 텐데, 자, 일단 좀 마디값 대응 유형은 일단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가격을 저항이나 그리고 이제 지지를 보여주는 이런 자리값들은 다음 미래에서도 이 구간대에서는 사실상 그냥 무난하게 상승을 가져가면서 돌파보다는 이 구간대에서의 저항이나 여기서 이제 횡보 구간이라든지 변동성을 좀 띌 가능성이 있다. 그냥 다이렉트로 상승을 가져가는 경우보다는 나머지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확률적인 대응을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닥 구간도 똑같겠죠. 이전에 일단 이 가격대에서 지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 미래에서도 이 가격대에서는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거를 저만 생각하는 거고 단순히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기술적 내용과 그리고 이제 기본적 분석을 가져가면서 이제 주식이나 선물의 움직임 자체를 같이 분석을 하면서 가져간다. 이것만 단기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저만의 생각으로 지금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투자자들이 일단은 좀 같이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이 구간대에서는 지지 여부나 이런 구간대들을 확인을 하면서 동반 매수나 힘 자체 거래량이 좀 발생할 수 있는 자리값이기 때문에 나홀로 전 세계 투자자들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되려 엇박자로 지금 하락할 거야.
가능성은 있죠. 가능성은 있는데 그거를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틀은 지지나 저항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면서 보시는 거고요. 그냥 이제 뭐 주식 같은 경우는 일단 특정 종목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매집 구간이라고 하죠. 매집. 여기 구간대에서 평단가를 맞춰가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단계별로 사서 여기 구간대를 평단가를 맞춰주기 때문에 이게 뭐 세력이다, 뭐 기관이다, 누군가 알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 이제 매집 구간이 발생한 뒤에 일반적으로 상승을 가져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변동성의 미래에서 꺾이더라도 이전에 강력하게 지금 장기간에 이어졌었던 이런 매집 구간의 매물대를 깨기가 힘들다. 이 이하의 가격에서는 사실상 떨어진다라고 하면 지속적인 낙폭, 패닉셀,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와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 자리 값을 좀 지킬 가능성이 높다. 여기 이제 부근 전에서도 지킬 가능성이 높다지만 이 구간은 지금 좀 선물 구간에서는 조금 맞지는 않고요. 지수 대응 기준으로 일단 좀 판단해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만한 기본적인 내용 해석은 각각의 이제 피크들을 조금 의미 있게 보자예요. 그러면 간단하죠. 피크 지점들을 찾아서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이 기준으로 내가 이 동그라미를 가져가는 이 피크를 기준으로 일단은 좀 이 마디값을 가져왔다라고 하면 자 보세요. 자 이게 과거에서 일단 이 피크를 가지고 마디값을 그렸다라는 거는 너가 여기서 이제 계속 저항을 받으면서 변동성이 나오는데 언젠가는 이 가격 부근대까지 올라왔을 때 이 가격을 그냥 단순하게 쉽게 넘어가면서 가져가기보다는 이 가격 부근에서는 저항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계산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미래를 보면 한참 뒤에 이 구간대의 가격 부근대에 이제 올라왔을 때 그냥 단순히 돌파하기보다는 지금처럼 저항에 대한 관점이 일단 좀 놓여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항 관점이 이렇게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올라왔는데요. 올라갈 수도 있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 자리를 저항이다. 저항했잖아. 이게 무조건 맞다. 돌파했으면 안 맞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항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되, 이 자리 값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돌파에 대한 관점으로도 추가적으로 이제 대응을 가져갈 수 있다. 마디값 대응에서 일단 가장 큰 체크 포인트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가격 부근에서의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좀 나의 진입과 청산과 결국에는 청산이다라는 거는 손실이든 그 다음에 수익이든 이러한 기준점을 잡아줄 수 있는 자리값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미리 여러가지 매매가 좀 나와줄 수가 있겠죠. 앞에서 이 마디값은 얘 때문에 나왔어요. 그쵸? 제가 지금 화살표 드리는 이 구간 때문에 나왔는데 결국엔 가격 하락하다가 이 부분에 왔을 때는 처음에는 그래도 생각해 봤을 때 일단은 저항일 가능성이 높겠다. 저항. 그쵸? 저항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면서 보는 거고 그럼 여기서 저항하는지 안 하는지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저항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떤 특정 구간에서는 매도 관점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다시금 전고를 깨는 자리값은 뭐가 됐든 내가 손절을 생각해야 되는 맥시멈 구간이다. 기준이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선물에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은 단순히 그냥 가격이 너무 높아서요. 가격이 지금 좀 애매해서요. 수익이 단기적으로 20만 원, 10만 원 저는 여기서 만족해서요. 청산이 아니고요. 청산하는 자리값에 대한 기준도 있어야 되고 손실을 가져가는데 손절을 어디서 보냐도 굉장히 의미 있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매수매도 쫓아 들어가면서 매매하시는 거는 하다 보면 처음에는 큰 수익 나면서 일단은 운 좋게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그 단기 운이 여러분들의 더 큰 손실을 가져갈 수 있는 해석으로 바뀔 수 있어요. 난 이렇게 했어가지고 큰 수익 났으니까 난 이 방식만 고수하면서 가져갈래. 그냥 매도세 나오면 따라 들어가고 매수세 나오면 따라 들어가는 매매만 할래. 라고 하다가 이 부분이 진짜 엇박자를 타면서 가져갔었을 때 사실상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기준을 잡으면서 우리가 매매를 가져가자. 설령 손절이 계속적으로 나올지언정 기준을 잡으면서 보자 라는 관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마디값 여러 가지를 좀 그릴 수 있겠죠. 여기 구간대 뭐 이 전체 차트로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최바닥 구간대, 최상단 구간대들은 일단은 먼저 잡아 주시고요. 그 사이 구간대에서 어느 마디값이 좋냐, 뭐 여기 피크도 나올 수도 있고요. 바닥에서 이제 뾰족한 부분들 이런 자리들을 일단 좀 뭐 피크 지점으로 일단 좀 생각하면서 볼 수가 있겠죠. 뭐 요런 자리값, 요런 자리값 이렇게 마디값이, 근데 이제 모든 자리들이 내가 의미 있는 자리값이 어딜까요? 사실상 이거는 개인차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로 의미 있는 강한 상승과 하락분이 나와줬었던 경우의 수만 피크로 인정을 하고, 단순히 상승 하락인데 그 중간에 나오는 마디값들 같은 경우는 단순한 눌림 정도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잡지 않을 거야.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개인 차이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이제 피크의 개수를 얼마큼 가져가냐, 그 피크를 가지고 현재 가격대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었을 때 어떻게 매매를 가져가느냐가 일단 가장 크게 중요하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순하게 매매 자체는 내가 지금 지정한 마디값들은 각각의 지지와 저항의 힘을 가져간다. 이렇게 다채롭게 여러 가지의 마디값을 그려주고 나서 이제 미래를 바라볼 때는 조금 더 열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과거에 이런 경우, 과거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 구간대에서 저항을 맞는 이러한 마디값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자리값을 돌파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마디값은 지워지는 게 아니고 워낙 강력했었던 이 가격대에 대한 반응을 했었던 마디값이기 때문에 미래에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되려 이 자리에서 지지를 해줬을 때 이 지지력의 힘이 더 훨씬 더 강력하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미래에는 이전에는 저항선의 역할이니까 얘는 무조건적으로 저항선 역할, 지지선 역할은 지지만 해주는 역할이 아니고요. 그냥 지지와 저항을 다 동반하는 마디값 해석으로 보고 이 가격대들은 각각의 결국에는 의미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이 가격 부근에서 진입을 한다든지 청산을 한다든지 이탈을 하면서 포지션이 있다라고 하면 이탈을 했었을 때는 손절이라든지 뭐 약수익이라든지 어쨌든 걸어놓을 수 있는 자리값 해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앞에서 얘기 드렸었던 이 피크 자리값 기준으로 보면 대략적으로 얘는 한 번의 저항 돌파 이후에 이 자리값을 지지를 해줬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죠. 돌파가 지금 나와줬는데요. 하락 돌파가 나왔으니까 이건 계속적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근 때 비비는 장세, 사실상 대응을 했었을 때는 조금 이 마디값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좀 힘들 수는 있었던 부분이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결과값으로 본다라고 하면 얘는 이 부분에서 지지를 가져갔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딱 가격에 딱 맞춰서 가져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는 거지. 결국에는 뭐 이 마디값 기준으로 내가 20, 30% 언더에서 손절을 보겠다, 뭐 50% 언더에서 손절을 보겠다, 이런 식의 기준을 가져가는 거지. 미래를 봤을 때는 이렇게 결과값에서는 지지가 됐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미래 결과로. 그 다음에 다시금 지지하다가 결국에는 하락 돌파했을 때 결국에는 여기를 깨고 넘어온다라는 관점으로 이 앞에서도 선진입 매도를 볼 수가 있고요. 이 다음에서도 매도를 볼 수가 있는데 앞에서 만들어 놓은 마디값이죠. 이 결과값은 뒤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현재 상황이고 내가 대응하는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해봤을 때 현재 진행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마디값을 한 마디를 지금 더 가져가는 자리값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통은 여기서 돌파를 했다. 여기가 이제 과거에 나왔었던 고점이었다라고 하면 내가 여기를 돌파를 했을 때는 다음 한 마디값까지는 대응을 가져가면서 끌고 가겠다. 이런 마인드로 보는 게 가장 단순한 레벨의 마디값 대응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서도 그냥 우리가 정말 단순하게 본다라고 했었을 때 차트를 조금 더 단순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 매도세가 나와주면서 여기까지 나와주면 난 여기서 지금 걸어놓고 수익 구간을 챙길 거야. 이 매도에서. 앞에서도 잡을 수는 있는데 결국에 어느 정도 특정 내가 변동성을만 견뎌준다라고 하면 그쵸? 이 마디값 기준으로 조금 더 떨어져 있는 자리값인데 이게 이제 승패를 좀 좌우해요. 그렇다고 손절가를 무지막지하게 안 보거나 아니면 너무 높게 설정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렇게 터치를 했을 때 큰 손실이 나겠죠. 짧은 손절이 좋냐, 큰 손절이 좋냐는 사실상 결과값에 따라 정답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제 기준으로 이 마디값을 지금 보셨을 때 각각의 앞에서 설정했다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내가 수익 익절 구간 그리고 특정 자리값까지 이탈하면서 내 손절가를 오버했을 때는 손절. 그렇죠? 이 관점으로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다음 자리도 결국에는 뭐 이탈 자리값이 추가적으로 더 나올 것 같아 하면서 추가 추세로 본다라고 하면 다음 마디값 정도까지만 현재 구간대 해석을 보면서 가져가는 건데 이거에 대한 진입 타이밍을 언제 보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좀 더 앞에서 지금 이 구간대에서 봤다라고 하면 다시금 재차 이전 마디값까지 깨고 넘어왔을 때는 본절이나 손절을 가져갈 수 있고 여기 부분에서 이제 매도 대응을 보면서 내가 그러면 조금은 견디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바라볼 때는 이 자리값까지 수익 구간을 좀 끌고 갈 수 있는 결과값이 되겠죠. 가장 단순하게 시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미리 만들어 놨었던 기준의 마디값이었다라고 하면 각각의 한 마디값 한 마디값씩만 내가 현재 구간대에서 대응을 하자. 근데 이게 얼만큼 크게 설정을 했냐 작게 설정했냐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겠죠. 누구는 뭐 30호 간격 구간으로 딱딱 맞춰서 걷는 거 아니지만 그만큼 좀 더 타이트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누구는 200포인트에서 300포인트 구간대를 마디값 한 마디값 구간을 잡으면서 나는 보통 한번 매매할 때 손절까지 조금 더 크게 가져가면서 수익 구간을 극대화하는 매매를 좋아해. 사실상 뭐가 정답이 될 수는 없어요. 개인차고 견딜 수 있는 개인 수준에 따라서 수익 익절 포인트는 어느 정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일단은 앞에서 피크들을 일단은 좀 기본적으로 가져가면서 판단을 해봤을 때 위든 아래든 피크를 지금 그려놓고 그 다음에 각각의 자리값에서 체크를 해봤을 때 내가 여기 마디값도 지금 생겼다라고 하고 과거에서 만들었을 때는 지금 여기서 그쵸? 다시금 이탈 자리값이다 라고 판단되면서 넘어갔을 때는 한 마디값 더 생각하면서 현재 구간대에서 대략적으로 300포인트 차이인데 이 구간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런 단순함이 오히려 선물에서는 또 큰 수익을 또 볼 수도 있는 비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 가지를 내가 잘 사용하지 못하는데 복합적으로 어지럽기보다는 단순하게 이렇게 마디값을 가져가면서 나의 기준은 명확하게 대신에 어떤 특정 구간에서는 칼손절을 봐야 되는 나의 맥시멈만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이 기준을 가지고 내가 뇌동매매하지 않고 그냥 정확하게 매매를 진행을 할 수 있게만 가져가는 정확한 기준을 좀 배운다. 이게 기술적 분석의 시작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기초적인 마디값에 대한 내용 해석은 여기까지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분은 지금 일단은 추세선 위주로 일단 좀 가져가 보려고 하고 있는데, 자, 일단 마디값에 대해서는 이제 좀 나중에 좀 더 심화적으로 이제 좀 드릴 피보나치 대응에 따른 근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따른 내용 해석은 조금 더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다음으로는 일단 좀 기초 내용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게 추세선인데, 결국에는 마디값 추세선 이게 사실 기술적 분석의 가장 기본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마디값이랑 추세선이랑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근데 제 기준으로는 사실상 추세선이 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사실 마디값들을 좀 만약에 강하게 지키면서 넘어가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따른 대응 해석으로 일단 좀 많이 바라볼 것 같은데, 그런 움직임보다는 사실상 추세에 대한 움직임들이 결론적으로는 많이 보여주는 시장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박스 움직임에서의 지속적인 횡보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장세는 마디값들에 대한 내용 해석이 좀 더 맞아 떨어지는 거고, 일단은 방향성. 근데 우리가 일단은 대응하는데 이렇게 30분봉 안에서도 이러한 변동성을 좀 많이 가져간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추세선에 맞춰서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시장을 바라볼 때 유리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자, 추세선이다라는 것 자체는 현재 딱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차트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이거를 상승이라고 얘기하실 건가요? 하락이라고 얘기하실 건가요? 딱 기준 포인트를 잡기에는 일단은 이거는 뭐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지금 현재 하락 국면에 있는 지금 변동성 흐름이네요 라고 얘기를 하시겠죠. 그러면 딱 잘라서 그럼 지금 전체 기준으로 본다라면 이걸 상승인가요? 하락인가요? 일단 뭐 바닥 자리값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최상단 바닥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얘는 하락? 상승? 애매하죠. 기준을 얘가 뭐 조금 더 올라와 있으니까 이걸 좀 상승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렇게 좀 애매하게 보는 것보다 결국에는 뭐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런 식으로 좀 가시적으로 보는 거 그럼 가장 최근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하면 좀 더 눈에 보기가 쉽겠죠. 이 자리값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은 상승인가요? 하락인가요? 하락이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하락 추세인데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기간값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 추세선을 그린다라는 것 자체가 현재가 하락인지 상승인지 이런 구별을 가져가는 것보다 제가 항상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건 뭔가요? 내가 진입과 청산과 익절, 손절 이런 부분들의 기준을 잡기 위한 도구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닌 이상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왜? 뭐 상승 추세, 하락 추세 누구나가 다 아는데 결국에는 하락인데도 누군가는 이런 고점에서 잘 잡아서 지금도 무난하게 보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쵸? 전 세계 투자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누군가는 되려 그쵸? 여기 자리에서 매도다라고 생각하면서 잡다가 다시금 이 올려치는 자리에서 크게 손절을 당하고 봤는데 다시금 하락하는, 그러니까 좀 운이 안 좋은 케이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결과값이 저렇게 올려친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진입을 어디서 하는 구간이냐, 내가 어디서 진입을 하는 위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매도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매수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이 상승 움직임에서 바닥 구간 잡아서 이 상승폭 다 먹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누군가는 이 고점에서 여기서 딱 어설프게 딱 결과 때문에 어설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자리가 어설프다라는 근거는 없는 거죠. 진입하는 당시에서는 이 구간대가 그렇게 어설프다라고 표현 드리긴 힘듭니다. 결과값이 이렇게 나온 건데 단기적인 낙폭 매도세가 며칠에 걸쳐서 강력했었기 때문에 이 자리값에 대한 포지션 홀딩도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결국에는 매수지만 내가 어디서 진입하느냐, 청산하느냐 기준이 없이 그냥 매매를 하면서 결과값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게 가장 이 시장에서는 좀 치명적이다. 뭐 제가 설명드린다라고 해서 그러면 그렇게 잘 아는데 항상 수익이 잘 나고 잘 바라보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아니지만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손절을 갖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확답드릴 수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시장을 오랫동안 대응하고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다.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추세선에 대해서 일단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추세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캔들을 이탈하면서 가져가는 이러한 선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뭐 내가 과거 어떤 대응 때문에 가져갔다지만 현재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틀린 관점이에요.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캔들이 이탈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바닥 대비 상승이다라는 관점이 있다라고 하면 추세선을 그릴 때
이렇게만 그리더라도 여기 구간대에서 이탈이 나왔으니까 이 추세선 틀린 게 되겠죠. 만약에 바닥 대비 지금 상승이다라고 본다면 가장 지금 최근에 가져갔었던 저점 대비 이렇게 가져가야 모든 캔들이 이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고 안착하면서 상승을 지금 좀 바라보고 있는 움직임을 띠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와져 있고 그 다음에 그럼 추세선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 해석부터 보셔야 되는데, 자, 상승일 때 바닥에서 잡는 추세선은 항상 최저점과 그 다음 저점들을 연결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이 추세선이다라는 것 자체가 직선인데, 지금 만들 때도 한번 보세요. 한 점 찍고 그 다음 점이 얘 기울기를 좌지우지하는 다음 점이 되는 거죠. 한 점은 먼저 찍히는 기준이 있고 그 다음 점이 여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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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냐에 따라서 기울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두 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직선을 만든다는 거는 두 점을 있는 선을 선분이라고 하고 관통하면 직선인데, 이 직선이다라는 건 기울기가 존재한다라는 거는 두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바닥점이 지금 여러 가지 놓여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일단은 가장 최바닥을 먼저 선 찍는 기준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 점들을 연결을 해봤을 때 캔들을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하는데 다 이탈하죠. 이 앞에 4가지, 5가지, 6번째, 7번째 마지막 자리만 이탈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현재 구간대에서는 맞는 추세선이다. 자, 그러면 상승일 때 고점에서 하락하는 경우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 고점을 찍고요. 그 다음 점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연결하다 보면 이 점이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추세선을 지금 이탈하지 않고 만들어질 수 있는 기준이 되는구나. 한 점은 먼저 찍고 보통은 최고점을 찍고 가져가는데, 뭐 여기가 최고점 아닌가요? 여기 점을 찍게 되면요, 애초부터 이 지금 하락 추세에 대한 관점이 거의 지금 수평, 이 자리도 의미 있는 자리값이 될 수 있어요. 될 수는 있는데 현재 결과값에 따라서 본다라고 하면 이격도 공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상 기준을 잡고 대응한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오거나 안 가져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며칠에 걸쳐서 사실상 의미를 둘 수 있는 추세선은 아니니까 일단은 그어 놓되 결국에는 자리값 부근과 터치나 돌파, 결국에는 이 자리값을 터치를 해서 저항이냐 돌파를 하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나뉘니까 이 자리값 기준으로 지금 해석을 해본다라고 하면 결국 이 추세선이 우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좀 좋은 추세선이다. 그럼 두 점, 간단하죠. 일단은 고점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찍고 그 다음에 이탈하느냐 안 하냐를 판단하면서 이렇게 지금 두 번째는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면서 가져가면 이러한 추세선 만들어지고, 바닥 대비 뭐 다른 종목도 한번 볼게요. 자, 오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일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 좀 판단해서 보면 최근 추세가 단기적으로 상승인 거 누구나가 알아요. 그쵸? 그러면 얘에 대한 의미 있는 추세선은 최바닥은 여기니까 여기 찍고 넘어오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격도가 너무 크다라고 했습니다. 얘 역시도 의미 있지만 바닥을 여기만 두고 나서 판단해 봤을 때 이제 각각의 저점들을 이어봤을 때 여기가 되겠네요. 그쵸? 여기 동그라미 친 구간대에서 다 지지를 보여주면서 상승이기 때문에 얘 기준은 여기를 두 개를 갖고 잡았지만 미래에서 그러면 어떻게 보여줬냐? 결국에는 여기서 상승을 계속적으로 가져가더라도 이 자리값 부근에서 지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나서 다시금 급등하는 결과값이 나왔죠. 이거 미래를 보고 생각하고 알고 지금 추세선 만든 거 아닌가요? 결국에는 이 추세선이 만들어진 시점 자체는 지금 한참 전이었어요. 그쵸? 여기 두 구간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면 현재 바닥대 두 구간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이 추세선이고, 이 추세선 두 구간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셨을 때 결국엔 미래에는 이 자리값에서 지지냐 돌파냐 여기에 따라서 의견이 갈린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여기서 지지 여부가 판단되냐 안 되냐,
돌파 관점으로 보는 거는 그 다음 스텝이라고 했어요. 확실한 돌파를 보고 들어가더라도 늦진 않고요. 어쨌든 뭐 살짝 가격 이탈은 지금 아래 꼬리 삐죽삐죽 나와주곤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가격대 지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구간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단기 급등 뭐 이런 결과값이 나오더라도 내가 어쨌든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진입을 하는 게 맞겠죠. 마디값이랑 똑같이. 결국에는 언젠간 이탈을 해요. 언젠간 이탈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앞에서 이렇게 추세선이 만들어지면 미래에서도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어울릴까요? 미래에서도 지금 바라볼 때 여기 바닥 구간대 부근에서 이제 언젠가는 터치를 보여주겠죠. 이렇게 다이렉트로 꼭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횡보 가져가다 여기를 잡아줄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여기 구간대 터치가 나와준 시점에서는 지지 여부를 조금 그래도 보고 그래도 지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면서 지켜보면서 매수 대응을 하되 결국에는 하락 이탈을 확실히 보여주는 특정 지점에서는 내가 손절을 가져가겠다. 근데 이러한 지금 추세선은 마디값은 딱딱 가격이 애초부터 형성되면서 그 가격이 절대 불변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기간값을 계속 끌면서 가져간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내가 처음에 생각했었던 손절 구간은 여기 구간이었다라고 하면 기간값이 지났을 때 이탈하는 자리값은 점점 높아지게 되어 있는 거죠. 매수 대응을 보면서 가져가는데 이탈 자리값이 높아지니까 결국에는 내가 처음에 손절하려고 했었던 자리값이 뭐 지금 5일 가격 기준이 78이었다라고 하면 이게 79 부근까지 간다라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수익을 확보 보면서 계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고 나의 타겟 목표가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타겟을 터치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좋은 내가 기준으로 수익으로 마무리. 만약에 그 터치 없이 계속적으로 좀 어설프게 비빈다라고 하면 내 기준은 이 추세선을 이탈할 때까지 이 자리를 좀 끌고 갈 거야. 이게 이제 트레일링이라는 관점인데 어쨌든 이런 트레일링을 가져갔었을 때는 기대값 자체는 기간을 계속적으로 버티면서 바라보고 시간값이 흐르면 흐를수록 긍정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매매 기법을 계속적으로 좀 설명드릴 건데 가장 지금 해석해서 보실 만한 내용 자체는 마디값이 무엇인지 그리고 추세선이 무엇인지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를 만드는 이유 자체가 여기서 기준을 잡고 이 자리에서 나의 명확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게 가장 큰 순위다. 1순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세선 기초 중에 가장 기초 내용까지는 여기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추세선 기초 교육 내용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마디값 추세선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었던 내용들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지금까지 배웠었던 거는 왜 이거를 배우는지 이건 기준을 잡기 위해서 매매에 대한 기준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지는구나. 그리고 이제 각각에서 이렇게 해서 대응을 가져갔을 때 내가 기준을 잡고 대응을 할 수 있는 도구네. 그러면 어떻게 그리는 게 맞는지 정도까지만 지금 일단 기초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일단 하나는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세선이 됐든 자, 마디선이 이렇게 나오든 추세선이 나오든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자, 마디값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저항자리여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금 이 자리를 이탈하고 넘어왔다가 다시금 재차 이 자리를 이 라인대를 다시금 하락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보였을 때 뭐 돌파하면서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런 의미를 잡을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 마디값이 의미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기준을 잡으려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부근대 포인트에서 어느 특정 구간이든 내가 진입을 시도를 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지금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진입 기준을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
어쨌든 다시금 내려왔을 때 여기서 지지가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일반적으로 강력한 추세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뭐 여러 가지 강의를 보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뭐 파동에 대한 내용 해석으로 한 파동 움직임에서 돌파가 나오면 뭐 두 파동만큼의 뭐 상승이 그려질 수 있는 뭐 기초 공식이 나온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거보다는 이 힘 자체가 굉장히 좀 강력하게 끌고 가면서 특히나 이렇게 나와주는 이런 자리값들은 깔끔하게 밀어주는, 상승이든 하락이든 좀 깔끔하게 추세가 나와주다 보니까 내가 홀딩 을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면서 보는데 좀 부담 없는 움직임이 많이 연출이 돼요. 그러면 추세선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추세선 같은 경우도 일단은 계속적으로 좀 지지를 보여주는 이 추세 라인대가 하락 이탈을 보여주고 나서 다시금 이 자리를 터치를 하는데 안착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는데, 이 자리에서 저항이 나온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 매도세는 좀 깔끔하게 밀리는 편이다. 그럼 여기가 나와준다라고만 하면 사실상 우리가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또 좋은 자리죠. 그럼 뭐 이 자리만 노린다라고 하면 이게 무조건적으로 나온다는 아니에요. 왜? 여기서 이렇게 지지 여부 판단 안 하고 그냥 다이렉트로 상승을 계속적으로 가져가면서 끌고 갈 수도 있고요. 얘 역시도 앞에서의 하락이 이 자리를 굳이 터치 안 하고 그냥 그 사이 변동성 정도로 그냥 낙폭 매도세를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쨌든 돌파하고 깨지는 관점에서의 매도 대응은 맞지만 결국에는 뭐 그 사이 대응을 하다가 우리가 보는 시점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연출이 됐었을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더 확률상 내가 앞에서 여기 횟수를 5번 보였을 때 한 2번, 3번 정도 가져가는 자리값이었다라고 하면 여긴 5번 중에 그래도 5번 다 손절을 각오하고 보는 거잖아요. 모든 자리가 손절을 각오하고 보는 건데 5번 중에 5번 다 대응을 해도 사실상 내가 왜 들어갔냐에 따른 명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기서 조금 더 확률적으로 좋은 추세가 많이 나오는 자리값이기 때문에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다시금 뭐 이탈하면서 변동성 내 손절가를 아쉽게 건들면서 넘어왔지만 거기에 만족하면서 일단 좀 마무리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항상 이렇게 조금 더 이게 무조건적으로 필승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매매일지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쓰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내 기준이 명확하다라고 하면 매매일지를 굳이 작성할 필요는 없어요. 앞에서 내가 만들어졌었던 이러한 관점에서 왜 들어갔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매매 일지에 대한 매매 복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복귀하는 정도는 얘 변동성이 내가 지금 좀 설정한 자리값보다 살짝 지금 최근 트렌드가 원래는 한 20 정도 설정했었던 이 자리값이 한 35까지는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네. 그럼 내가 조금 더 선진입 자리를 기준으로 조금 더 일찍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 범위까지 포함시키면서 좀 선진입으로 들어가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 손절폭을 그래도 평소보다 1.5배 정도는 더 늘려서 한번 좀 바라볼지, 이러한 지금 한번 관점은 각각의 이제 뭐 한 주 단위, 그게 한 달 단위의 트렌드로 보면서 현재 움직임을 좀 비교를 하면서 세세한 조정은 가져갈 수 있는 정도고, 어쨌든 뭐가 됐든 진입에 대한 근거는 조금 더 확실하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세선을 그리면서 지금 좀 설명을 드렸는데, 두 번째로 할 거는 이제는 추세선 마디값을 좀 자유롭게 가져간다라고 하면 이제는 좀 복합적으로도 볼 수 있는 내용 해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각각의 자리값에서 뭐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봤는데, 만약에 마디값과 추세 지지 라인대가 겹치면 그거는 사실상 거의 뭐 맞는 자리 아닌가요? 뭐 지금 간단하게 좀 설명드려서 무슨 얘기냐면, 앞에 이것 때문에 마디값을 가져갔는데 여기 자리에서 지지 여부와 뭐 지금 뭐 추세선을 만들었던 이유가 이 과거에 이제 좀 더 나왔다라고 판단을 해볼게요. 그래서 봤는데 여기에 이제 또 겹쳐지는 이렇게 지금 두 구간, 파란 선과 빨간 선이 두 구간이 겹치면서 둘 다 강력한 지지를 나타내는 구간대면
꼭 흡사 이평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죠? 이평선들이 겹치면서 같이 장기 이평선이든 단기 이평선이든 지지 여부를 좀 강력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자리들을 기본적으로 좀 선호하는 것처럼, 이렇게 복합적으로 걸려 있는 자리는 훨씬 더 상승에 대한 뭐 기대값이 더 큰가요? 그렇게 보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 확률을 너무 늘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바라보는 확률을, 뭐 추세선을 지지할 확률을 사실상 뭐 이렇게 지금 앞에서 추세선을 만들었는데, 이 추세선을 지지할 확률을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50대 50 중에서도 한 65 정도를 좀 보는 게 낫겠죠. 35%, 65. 뭐 조금 더 이 기간값이나 이런 게 또 짧다라고 하면 뭐 이게 40대 60 정도 나올 것 같고, 지지 여부 40, 돌파할 확률 지지할 확률 60, 돌파할 확률 40 뭐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이제 마디값 하나가 추가됐다라고 해서 이 확률을 막 90% 이상 본다라고 하면, 이게 90%라는 확률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머릿속에. 그러면 이게 이미 머릿속에 100%로 박혀 있는 자리가 돼요. 100%라는 자리값 해석이 된다라고 하면 좀 더라는 것 때문에 무리를 하게 되거든요. 항상 조금 더 냉정하게 시장을 좀 판단해 본다라고 하면 확률 자체를 90 이상까지는 끌고 가지 말고, 제가 조금 많이 끌고 가봤자 이제 한 7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대3에 대한 해석인 거죠. 그렇죠? 내가 아닌 확률 1, 뭐 그래도 좀 강력한 자리면 1대3 의 비율로 보통은 좀 출현한다. 그래서 확률 계속적으로 가져갔었을 때는 손절 한 번에 익절 세 번에 나올 수 있는 자리값 해석으로, 이게 뭐 단기적으로는 연속 손절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횟수 반복을 많이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수렴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지속적으로 대응을 좀 가져갈 수가 있겠죠.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는 거는 그 변동성, 결국에는 그 방향성이 맞지만 위아래 흔드는 변동성이 내 손절가랑 맞는 부분까지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희석은 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자리값을 결론적으로는 흔들지만 터치를 하냐 못하냐에 대한 관점, 다시금 올라치냐 흔드냐, 이 관점에서는 한 1대3 비율로 최종적으로 좋은 자리다라고 판단하는 자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편이에요. 자, 일단 계속적으로 설명드릴 내용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조금 셀 수가 있는데, 지금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추세선을 이제는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바닥 대비 단기로는 이렇게 지금 나와주는 이런 추세선이 매력적일 거고요. 고점을 대비로 지금 그려진다라고 하면 뭐 사실상 이렇게 나와주는 추세선이 지금 조금 더 어울리겠죠. 자, 기준은 얘로 잡고 고점 만든 거고, 저점은 이렇게 두 자리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뭐 사실상 이격이 지금 좀 발생했지만 이렇게까지 좀 차이를 두는 것보다 만들어진 이유도 여기 근처에서 일단 좀 두 가지가 나오는 게 좀 좋긴 해요. 뭐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돌파냐 저항이냐에 따라서 좀 갈리는데, 일단 기본적인 해석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맞춰 나갔을 때 어떻게 좀 가져가냐, 한 점에서 만나는 수렴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바닥 대비 기준으로 결국에는 이렇게 지금 상승을 가져가는데 더 크게 상승으로 지금 이 위에 있던 상단 라인 때 결국엔 여기서 이제 저항을 받으면서 넘어가면 상관은 없겠지만 더 큰 상승 돌파를 계속적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면 얘 기대값을 더 크게 보는 거죠. 얘 상승을 이러한 움직임으로 지금 바라보는 건데, 자, 지금 결론적으로는 수렴 형태가 나와준 뒤에 이탈해서 채널 라인대로 그려가는 매매 관점을 지금 좀 설명드리려고 하지만,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일단 좀 설명드릴 거고요. 지금은 이렇게 지금 추세선을 만들면서 현재 폭에서는 이탈하기 전까지는 이 사이 구간에 대한 내용 해석으로 가져가는 게 가장 1순위로 생각하시면 가장 좋다. 가장 지금 실시간 움직임인 거죠. 뭐 골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골드 같은 경우도 두 가지 추세선을 이제 좀 만들면서 대응을 이어가는 겁니다. 자, 골드도 바닥 기준으로 지금 본다라고 하면 최바닥과 지금 여기 구간대 바로 앞에 뭐 여기 데이터로 보면 이러한 추세를 만드는데 뭐 그렇게까지 이쁜 추세선이 그려지지는 않네요. 그렇죠? 아니면 지금 반등을 기준으로 여기 자리값까지 잡아도 상관은 없고, 그렇죠? 여기를 그냥 하나의 바닥으로 보고 여기도 지금 바닥으로 보고 이렇게 지금 가져가는데,
추세선 만들 때 사실상 요건 데이터 값이 작아서 그런데 어쨌든 얘가 한 요 정도까지만 반영을 해줬다라고 하면 현재 가격대에서 얘가 좀 더 의미 있는, 바로 현재 부근대와 지금 만들어지는 저점 형성은 언제든지 이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자리값은 아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고점 대비 뭐 데이터 보면 뭐 최고점 하나 잡아놓고, 이 사이 구간은 딱 의미 없다라는 건 이제 그리시다 보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피크 지점인데 아, 얘는 지금 이 두 점을 기준으로 지금 좀 판단하면서 볼 수가 있겠구나, 데이터가. 그렇죠? 그래서 이탈하기 직전까지는 이 사이 구간대의 변동성을 좀 노리는 거를 가장 1순위. 우리가 추세선 마디선을 일단 좀 생각하면서 앞에서도 설명드렸었던 거는 이렇게 그려봤을 때 결국에는 지지나 저항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한 점 뭐 부근대까지 끌고 간다라고 하더라도 이탈 전까지는 각각의 고점과 저점을 맞았을 때는 지지나 뭐 저항과 지지의 힘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 이탈부터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나와주는 추가 대응 해석은 그 다음 스텝으로 넘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확률은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일단 기본적으로 횡보장세가 있죠. 변동성 있는 횡보장세. 그리고 하나의 상승, 하나의 하락 방향. 이렇게 나와줬을 때 뭐 자리값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어떤 자리는 그쵸. 일단 제가 좀 많이 보는 거는 이렇게 변동성일 가능성을 일단은 1순위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변동성이 얼마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거고, 그리고 메이저 거래 타임이냐 아니냐, 뭐 앞에서 횡보를 길게 가져갔냐 아니냐, 여러 가지 변수나 뭐 내용 자체는 있지만 기준은 좀 명확하게 설명은 드릴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조금 더 매수 관점이 유리하다라고 하면 얘 1순위, 2순위, 당연히 3순위 이렇게 잡으면서 시장을 좀 바라보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위랑 아래로 다 그리면서 가져가는 추세선을 만들어라. 그리고 하나 더, 사실상 지금 데이터가 추세선 그리기에는 그렇게 좋진 않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앞전에 굉장히 좀 좋았던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오히려 관통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며칠 아니면 뭐 몇 시간 전에 만약에 큰 차트를 바라봤을 때 기준을 잡고 대응을 했다라는 관점 하에서 보면 여기서 저항 나왔다가 이제 갓 돌파하면서의 움직임 해석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조금 더 숙련이 되고 추가적인 해석이 가져갔을 때 이제 좀 좋은 내용인데, 좀 더 앞에서 더 의미 있는, 너무 추세선 안 잡히면 이탈 자리값에서 더 의미 있는 앞에서의 추세선 보고 나서 이탈했다라는 결과값으로 매수라는 시점으로 바라볼 때 어떻게 가져가는 게 가장 좋을까? 현재 결과에서 내가 앞에서 이 자리를 기준으로 만들었으면 여기서 바로 매수 대응 돌파할 때 뭐 가져가면서 매수 대응이었으면 긍정적이지만, 현재 나는 포지션 없이 뭐 일하다 왔는데 뭐 퇴근하고 와서 이렇게 봤는데 여기 구간이야 라고 하면 여기 맞춰서 내가 리테스트에 진입하냐 정거를 돌파하냐 이런 거는 추가적으로 나중에 좀 더 세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세선 하나로 마디선 하나로 이렇게 기준 잡으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내용까지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